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중고차를 알아보는 중에 경매차가 일반 매매단지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매 딜러에게 문의를 했더니 카톡으로 수수료 내용을 보내주더군요. 근데 수수료 내용을 보고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부대의 수수료가 이렇게나 많이 나온다면 일반 매매단지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비싸거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시세에 맞게 제 가격 주고 사는 거라면 사고 나서도 사실 크게 후회는 없어요. 하지만 차 가격을 덤탱이 쓰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차를 구매하게 되면 밤잠을 못 자고 끙끙 앓게 됩니다. 중고차는 상태에 따라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싼 차를 비싸게 사면 정말 마음 심란합니다. 왜냐하면 바보가 된 느낌이 있으니까요. 특히나 수수료까지 딜러가 폭리를 취했다면 정말이지 당한 느낌이 듭니다. 이 느낌은 당해본 사람만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 매매 수수료와 또 경매 수수료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는데 방법은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경매로 이용해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 매매단지에 가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 직거래인데요. 이 개인 직거래는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게 아니니 빼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부분은 경매차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경매로 차를 구매해 보려고 알아봤었는데 그래서 경매 딜러한테 경매 수수료를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수수료를 보게 되면 경매장 수수료가 2.2%예요. 최저 11만원부터 최대 44만원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경차와 큰 차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차를 구매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그 다음에 상사 매입비예요. 33만원인데 아무래도 개인이 경매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상사를 통해서 구매하니까 이 비용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상사 매도비인데요. 금액은 25만원이에요. 저는 이 상사 매도비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매입하고 나서 저한테 매도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25만원이 왜 저한테 발생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매도하는 게 아니고. 근데 왜 25만원을 제가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지 이 부분은 조금 납득이 어려운 수수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대행 수수료가 35만원이에요. 전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경매장 수수료가 2.2%가 붙었거든요. 근데 대행 수수료가 또 별도로 붙어요. 이건 뭐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 경매장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그 경매장에다가 금액을 주는 건지 아니면 제가 딜러한테 맡겼으니까 딜러 수수료인데 여기서도 붙고 또 대행 수수료 여기서도 붙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수수료라는 부분은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어요. 다음은 인지대가 6만원인데 인지대도 좀 비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성능 검사비가 6만원이에요. 성능 기록비가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그 경매장 가게 되면 성능 기록지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고차 매매단지에도 성능 기록지가 다 나와 있는데 별도로 성능 검사비가 6만원이 추가된다라는 부분도 조금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차량 대금 제외 부가세 10% 별도로 이렇게 붙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수료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거의 100만원이 초과돼요. 이랬을 때는 중고차를 구매를 하는데 메리트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매 자동차가 너무나 싸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수료로 그 저렴한 부분을 다 잡아먹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알아보고 제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마침 네이버 지식인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처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글을 남긴 걸 제가 한번 봤어요. 네이버 지식인 질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경매 대행으로 자동차에 낙찰이 되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차량 낙찰 금액은 190만원이고요. 경매장 수수료가 11만원입니다. 합쳐서 총액 200만원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0만원과 11만원이 합쳐진 금액 같고요. 그 다음에 취등록세가 164만 5천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분이 공을 하나 더 붙인 것 같아요. 16만 4,500원이겠죠. 그 다음에 공채비가 14,100원이니까 합쳐진 금액인 것 같습니다. 공채비는 차량을 구입하는 시점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국가에서 미리 세금을 부과시키고 의무적으로 준조세 성격을 띠게 채권을 사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차량을 구매하면서 공채에 대해서는 알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인지대는 5만원입니다. 상사 매입비는 33만원이에요. 근데 여기 인지대는 제가 받은 경매 딜러한테 그 수수료 내용이 조금 달라요. 제가 앞에서 받은 인지대 비용은 6만원이었거든요. 여기서는 5만원이에요. 딜러마다 조금 또 인지대 금액이 다르네요. 다음은 상사 매입비가 33만원이에요. 대행 수수료가 40만원이네요. 여기는 앞에서 제가 본 그 대행 수수료는 여기 35만원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또 4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수료는 뭐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성능 검사비가 나와 있어요. 6만원입니다. 이 성능 검사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성능을 검사를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여기 정비료가 11만원이 또 붙었거든요. 이것과 이것과 도대체 왜 같이 붙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착송료가 3만원이 붙고 주유비가 2만원이 붙습니다. 차를 갖다 주는 서비스까지 해주는 거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붙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공짜로 갖다 줄 수는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는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총 금액이 이분이 계산을 한 금액을 보면 118,600원이 나왔어요. 총 금액이 302만8,600원인데 차값이 여기 보시면 190만원이에요. 근데 수수료가 118,60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값의 50%가 넘게 잡아먹는 거예요. 수수료가. 이게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이 정도까지 수수료가 붙으면서 차를 구매를 하게 돼도 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소비자가. 제가 봤을 때는 매매단지보다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거나 아니면 매매단지와 비슷할 수 있어요. 어쩌면 손해일 수도 있어요. 매매단지 쪽에서는 상품화 시켜가지고 뭐 저렴한 부분들을 좀 하겠지만 광택이라던가 실내 클리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싹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받을 거 다 받잖아요. 그죠? 어차피 매매단지에서도 차값에 그런 부분이 포함된 금액인데 근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경매나 매매단지나 비슷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제에게는 경매가 싸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차를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좀 비싼 차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쌀 수는 있죠. 수수료가 들어가더라도 비용을 차 값이 가격이 적게 나오면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저렴한 차를 구매를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매매단지와 경매 쪽과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자, 이분이 그럼 더 적은 부분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상사 매입비, 대행 수수료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저렴하게 산 거라고 그냥 사라고 그러는데 꼼꼼히 생각해보면 차량 가액보다 부대 비용이 50%나 비싸다, 이렇게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글을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인 한 분이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답변한 내용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취등록세 16만 4,500원인데 이분이 0을 하나 더 붙였죠. 16만원 선이면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취득세 7%, 공채 1%. 네, 얼추 이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하는 것 같아요. 세금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당연히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공채비, 앞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인지대가 5만원인데 무슨 차 구매하셨는지 모르겠는데 5만원이면 보통 인지대 12장 사고도 남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0이 하나 더 붙은 듯 취득세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취득세에 0이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0이 하나 더 붙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지대가 좀 비싸긴 해요. 그죠? 다음은 상사 매입비입니다. 상사 매입비가 33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식인이 답변을 단 거 보면은 상사별 매입비 약간 차이는 있는데 33만원이면 미쳤네요 라고 답변을 달았네요. 일반적으로 과표 기준 600만원 미만으로 잡혀 있으면 10만원 내외 이상은 1%로 잡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달았어요. 그러면은 이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말대로라면 얼토당토 맞지 않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상사가 운영하기 위해서 부대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 금액이 너무나 폭리적이라면은 약간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겠죠.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상사별 과표 기준 8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900이 될 수도 있고 매입비 2%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미쳐도 200만원짜리 차 매입비 33만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값이 굉장히 저렴한데 거기에 33만원이 붙는다는 건 솔직히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너무 좀 과한 수수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대행 수수료 40만원입니다. 앞에서 제가 그 수수료 받은 견적을 보면 대행 수수료가 35만원인데 여기서는 수수료가 40만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딜러마다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해요. 얼마 받는지는 솔직히 딜러 마음인데, 네, 쌍시옷, 네, 기억자를 내세우면서 욕을 좀 하셨습니다. 졸라 받아 처먹었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값의 25%가 수수료, 말도 안 되죠. 중고차 딜러 사원증 있는 딜러가 본인 차량이 아니라 다른 사람 차량을 중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가 2.2%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뭐 이 사람 말도 다 정확히 맞는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대행 수수료가 40만원이라는 거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봤듯이 여기 상사 매입비가 33만원이에요. 이거 받으면서 또 대행 수수료 받으면서 수수료를 도대체 몇 번 청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성능 검사비 6만원이에요. 네, 지식인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성능 보증까지 4만원이면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플러스 5천원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네, 아무튼 뭐 이 부분도 조금 많이 청구가 된 것 같아요. 착송료가 3만원입니다. 착송료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차량을 탁송 받으신 것 같은데 탁송비라면 거리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3만원이면 100km 이내인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주유비 2만원. 네, 이분이 크게 지금 크크크크크 웃고 있어요. 네, 무슨 주유비까지 받는다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조금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네, 그죠? 네, 이번에는 정비 11만원입니다. 차량 정비 영수증 내놓으라고 하세요. 경매로 낙찰받은 차량을 구매 애정자 허락도 없이 정비를 맡깁니까? 그 딜러 또라이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비를 하는데 차량 주인한테 허락도 안 맡기고 그냥 정비를 하고 무조건 11만원을 청구를 했다라는 건 문제가 있네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얼마쯤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차량 주인한테 제가 이거 정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비, 수수료 총 금액이 118,600원, 낙찰금 200만원 내의 차량에 대해서 과표가 100만원 근처로 잡힌 차량이면 이전비 등등해서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수수료 총 금액이 100만원대가 넘었어요. 뭐 합치게 되면 이제 300만원 돈이 되고, 여기서 또 보험료 내고, 보험료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청구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아무튼 기타 부대 비용 등등이 너무나 커지게 되면은 이 경매장에서 차를 구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중고차를 사는 메리트가 뭡니까? 좀 저렴하게, 그리고 금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건데, 더군다나 매매단지에서 안 사고 경매장에서 사는 이유는 사람들이 더 싸다 그러고 딜러들도 여기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건데, 이 정도 금액이 나왔다면 구매하는 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매에 대한 수수료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좀 보시니까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에요. 매도비 비용까지 내가 내야 되나? 더군다나 또 경매장 수수료 내고 대행 수수료 35만원까지 또 내야 된다고 하니, 인지대야 뭐 조금 붙여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사 매입비도 좀 붙여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33만원은 좀 과해. 조금 낮춰서 하면 좋잖아요. 소비자를 위한 것 같지만 경매가, 제가 봤을 때는 경매가 소비자를 위한 경매는 아니에요. 그냥 상사 자체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상품화 시켜서 파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저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안 맞다라고 말씀은 드리진 않겠어요. 제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러면 일반 경매로 제가 일반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단지에서 구매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고차 매매장 수수료인데요. 일단 취등록세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제외를 해야 되겠죠. 국가에다가 우리가 내는 금액이니까 공채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되는 부분은 매도비예요. 매도비와 그 다음에 딜러 수수료예요. 자, 보게 되면 매도비, 상사 수수료 각 조합마다 다름 27만원에서 33만원. 이 매도비라는 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차를 파는 건데 왜 매도비를 우리가 내줘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전국 모든 중고차 매매단지는 매도비가 존재하며 상사의 차량 전시 관리 비용으로 해서 매도비가 발생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 차량의 전시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신들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왜 우리가 내야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을 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구입을 해도 거기에서 수수료는 한 번이 발생이 돼요.
부동산 상호가 만약에 A라는 부동산인데 여기 A라는 부동산에 B라는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집을, 세모라는 집을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했다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B한테 주겠죠. 그럼 B한테 수수료를 주고 우리가 또 A라는 부동산한테 또 수수료를 주진 않잖아요. B라는 수수료를 줌으로써 이 A라는 부동산과의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고, 이 B라는 사람은 당연히 A라는 부동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로 다 해결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 중고차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매도비는 상사, 운영비로 사람들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럼 수수료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딜러 수수료가 여기엔 또 있어요. 상사 수수료를 우리가 지금 이 차량 전시 비용과 관리 비용으로서 주는 거예요. 수수료를. 그리고 따로 또 별도로 딜러 수수료를 챙겨주게 됩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에 A라는 딜러가 있습니다. A라는 딜러가 차를 구매를 해왔어요. 1000만원에 말이죠. 그리고 이 차를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100만원을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차값이 총 100만원이 될 거예요. 1100만원이 된다라는 거죠. 이 1100만원에 그대로 사람이 차를 판매하지는 않겠죠. 또라이가 아닌 이상. 여기다 마진을 붙이게 될 거예요. 마진을 200만원을 붙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300만원이 될 거예요. 이 차를 자신이 직접 혼자 팔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들만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이 차를 올려놓게 됩니다. 그런 수많은 딜러들이 이 차를 발견하게 되면서 차가 괜찮으면 판매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의 입금가는 1300만원을 입금을 해주면 거기에 마진을 더 붙여서 팔든 뭐하든 신경 쓰지 않겠다. 무조건 1300만원만 입금해라 라는 A 딜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른 딜러 1번이란 딜러, 2번이란 딜러, 3번이란 딜러들이 입금가 1300만원에 그대로 팔겠습니까?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 자기 나름대로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게 될 겁니다. 1550만원에 판매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1450만원에 판매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같은 고객들은 실차주, 차를 가지고 있는 딜러들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이 많은 딜러들을 돌파하고 바로 A라는 딜러를 만나는 건 어렵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1번 딜러나 2번 딜러나 3번 딜러나 4번 딜러를 거쳐서 이 차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진이 입금가에서 한번 붙은 상태잖아요. 차값과 그 다음에 상품화 시킨 금액에서 마진을 붙여서 지금 1300만원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입금가가 1300만원이니까 다른 딜러들은 또 여기다 마진을 붙인 거예요. 그럼 고객들은 여기서 이 마진 붙은 금액에서 차량을 구매를 하고 또 수수료를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매도비를 우리가 또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중고차 수수료가 도대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진은 또 한 번 거쳤으니까 또 한 번 붙는 건 당연할 테고, 거기다 수수료가 또 붙고, 거기다가 또 다른 데도 수수료 또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차라는 이 부분들의 수수료가 너무 불투명해 보이고 왠지 모르게 폭리를 취한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상사나 딜러나 수익을 남겨야 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차량 마진비도 가져가면서 또 수수료 가져가면서 여기에 또 매도비까지 붙여서 가져간다라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온당하지 않은 구조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좀 더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더 투명해지고 이 시장이 믿고 구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수수료를 안 받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너무 이 시장이 혼탁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설마 그러겠어, 그런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해주면은 사람들이 좀 믿고 사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그 사람을 더 많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중고차 쪽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제가 봤을 땐 신뢰인 것 같아요. 신뢰만 좋으면은 입소문으로 퍼져서 굉장히 차량을 판매를 하는데 1등 공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소비자들한테 너무 등쳐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수수료 받는 건 이해는 하지만 너무 과한 폭리는 정말이지 의심의 눈길밖에 가지 않습니다. 중고차 이 수수료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경매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경매 수수료는 너무 많아요. 뭐 한번 나가면은 진짜 100만 원 정도 금액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경매로 차를 구매한다, 이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를 구매하게 되신다면 여기 나와 있는 A 딜러를 찾아가지고 바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확률적으로는 좀 찾기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고차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시면은 실차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실차주들이 거기다가 코드가로 받습니다 라고 써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코드가가 바로 이 입금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고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매 수수료와 매매단지 수수료를 알아봤는데 이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꼭 구독 신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제2생활정보 채널을 키워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구독 신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